네, 안녕하세요. JB입니다. 오늘 영상 시작하기 전에 감사 인사부터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멤버십 회원이신 아파플링님, 미국 주식 인생 오리님, 원에이님이 소중한 슈퍼땡스 후원을 보내주셨는데요. 정말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많은 도움 받으실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어제 정말 증시가 대폭등을 했습니다. 특히 반도체 섹터에 호재가 꽤 있었기 때문에 SOXL 같은 경우엔 무려 12%가 올랐는데요. 어떻게 이렇게 잘 오를 수 있었는지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어제는 시장에 영향을 끼칠 만한 무게감 있는 경제지표 발표는 없었습니다. 굳이 하나 고르자면 미시간대 기대 인플레이션 수치 발표가 있던 날이었는데요. 당장의 인플레 수치도 아니고 무슨 그냥 조사 대상들의 심리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기대 인플레를 도대체 왜 발표를 하는지 잘 모르는 분들이 계셔서 최대한 쉽고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이게 임금 상승률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런 거예요. 노동자가 회사 측과 연봉 협상을 할 때 내년에 물가가 더 많이 오를 거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걸 감안해서 연봉 인상을 더 많이 높게 요구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기대 인플레가 높아지면 임금 상승률도 높아질 확률이 크기 때문에 시장에서 나름 그래도 의미 있는 지표라고 받아들이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근데 이제 이 기대 인플레 수치가 요즘에 와서는 사실 중요도가 많이 떨어졌어요. 연준 의장 파월도 지난 FOMC 때 기대 인플레 수치가 좀 불확실성이 많다고 밝히기도 했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면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일단 당장의 휘발유 가격에 설문 대상자들의 심리가 너무 많이 좌지우지 됩니다. 아무래도 미국은 어딜 가든 차가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실생활에 가장 피부로 와닿게끔 영향을 끼치는 물가가 휘발유 가격이다 보니 이 휘발유 가격이 높으면 기대 인플레이션 수치가 확 높게 나오고 낮으면 또 확 낮게 나오고 이런 식으로 변동성이 너무 크게 나와요. 근데 우리가 CPI나 PCE 수치를 볼 때도 변동성이 큰 식품과 유가를 뺀 근원 CPI, 근원 PCE 수치를 더 중점적으로 보잖아요. 연준에서도 공식 벤치마크로 삼고 있는 게 근원 수치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게 기대 인플레이션 수치라는 게 실제 물가 수치와 좀 괴리가 있고 부정확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어떤 측면이 있냐면 바로 설문 응답자들의 정치 성향에 따라 이게 수치가 완전 극단적으로 갈려요. 자, 지금 미국 대통령이 민주당 출신의 바이든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민주당 지지자들 입장에선 바이든이 잘 됐으면 좋겠는 거야. 어떻게든 바이든이 하고 있는 정책들이 다 잘 되고 있고 물가도 안정을 띠고 있고 이렇게 사람들이 좋게 인식해 주길 바라겠죠. 그래서 일부러 추후 기대 인플레 수치도 극단적으로 낮게 제시를 하는 경향이 있고요. 반대로 공화당 지지자들 입장에선 바이든이 뭘 하든 싫어. 그냥 최대한 사람들이 바이든에 대해 안 좋은 인식을 가졌으면 좋겠어. 그렇기 때문에 추후 기대 인플레 수치도 극단적으로 높게 제시를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번에 나온 수치에서도 그게 보여요. 이번 11월 조사 결과를 보면요. 본인의 정치 성향이 중립이라고 밝힌 사람들은 1년 기대 인플레 수치를 4.3%로 말을 했는데 공화당 지지자라고 밝힌 사람들은 4.9%를 제시했고요. 그러니까 물가가 다시 엄청 튀어오를 거라는 거죠. 그리고 민주당 지지자들은 2.4%로 제시를 했습니다. 물가가 곧 엄청나게 떨어질 거라는 거죠. 여기에서도 보시다시피 공화당 지지자와 민주당 지지자의 수치 격차를 보면 과연 이게 똑같은 미국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맞나 싶을 정도로 엄청난 차이를 보이는 거예요. 이러니까 당연히 수치가 좀 왜곡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이번에 기대 인플레 수치가 예측치보다 높게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시장에서는 딱히 크게 반응하진 않았습니다. 자, 그럼 어제는 도대체 왜 그렇게 증시며 채권이며 다 상승으로 마무리를 할 수 있었나 이유를 살펴보자면요. 일단 다음 주에 있을 CPI 수치가 상당히 좋게 나올 것 같다는 기대감 때문입니다. 클리브랜드 연방은행이 제공하는 인플레이션 나우 캐스팅을 보면 이틀 전 기존 11월 CPI 예상치를 3.31에서 3.16으로 확 낮췄거든요. 그리고 PCE 수치도 기존 3.13에서 3.04로 낮췄습니다. 그만큼 인플레가 빠르게 둔화되고 있다고 판단을 하는 거죠. 유가도 이번 달에 워낙 많이 떨어지기도 했고 또 지금 보면 마나임 중고차 지수가 2021년 이후로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저런 상황들이 지금 인플레가 잡히는데 유리한 상황을 제시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기대감으로 증시와 채권 모두 안도한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어제는 보면 특히 반도체 섹터에서 엄청난 상승이 나왔잖아요. 이건 왜 그러냐면요. 일단 다음 주 15일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리는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 회의 때 바이든과 시진핑이 만나서 정상회담을 갖는다는 소식을 백악관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하면서 그럼 미중 갈등이 좀 완화될 수 있으려나 하면서 반도체 섹터에 기대 심리를 넣어준 부분이 있을 수 있고요. 여기에 SK 하이닉스가 내년 설비 투자로 10조 원 가량을 집행한다는 소식 때문에 반도체 장비주들이 완전 폭등을 할 수 있었습니다. 또 여기에 하나 더 얹혀서 바로 TSMC의 10월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로는 15.7%가 오르고 전월 대비로는 무려 34.8%가 올랐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또 심지어 이 정도 수치는 월별 매출로는 역대 최고 기록을 갱신한 거라는 소식까지 전해지면서 야 뭐야 TSMC가 반도체 칩들 수주를 엄청나게 많이 받았나 본데 이러면 반도체주들 4분기 실적 다 괜찮은 거 아니야? 라는 분위기까지 형성이 되며 반도체 섹터가 압도적인 상승률을 기록할 수 있었습니다. 아무튼 어제의 상승은 다음 주에 있을 여러 가지 긍정적인 상황들에 대한 선반영이 좀 강하게 들어간 듯한 느낌을 많이 받았고요. 저는 혹시 다음 주 월요일인
월요일이나 화요일 프리장까지도 나스닥 증시가 크게 상승을 한다면 TQQQ나 SOXL은 갖고 있는 물량을 약간 부분익절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